또 우주 인쇄 뺐네. 수현이 숙제했나? 숙제했나? 숙제했어. 뭐 붙을까? 손세모 형성한 거 그거 진짜 했어요. 했나? 네. 검사 받았나? 검사 안 받았어요. 검사 안 받았다고? 너 영광인 줄 알아. 오늘 이게 첫 시연하는 어제 설치했는데 오늘 첫 시연하는 거라서 너 떨린다. 안 해봤기 때문에. 자, 25번, 26번 문제 보기 앞서서 25번은 개념 문제인데 소설에서의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는 선택지 분석을 잘해놔야 돼. 노트에다가 이것도 역시 컴사로 적어라. 크게 이렇게 서술상 특징 파악이라고 적어놓고 현대 소설 파트에 정리해. 현대 소설 문학 파트에다. 선생님 비문학 할 때 서술상 특징 해줬고 이거는 현대 소설 할 때 서술상 문쌤하고 한 적도 있을 거야. 근데 너는 계속 노트를 새롭게 만들지 말고 한때 모아라. 여기저기 아무 때나 막 산발되게 적지 말고. 혹시 문쌤하고 한 적 있나? 현대 소설의 서술상 특징? 유형 정리할 때 맨 처음에 있지? 있었을 건데 그러다가 추가해서 정리하면 된다. 자, 25번에 1번부터 봐. 자, 인물 간의 뭐를 통해 대화를 통해 특정 인물을 풍자하고 있다. 그 대화란 말이 나오면 저거래 무슨 제시라고 저런 걸 대화나 행동을 통해서 성격을 제시하는 방법을 간접 제시라고 하지. 간접 제시에 대한 설명이다. 1번 선지의 댓글에 적어놔. 간접 제시에 대한 설명입니다. 마찬가지 5번 선지도 봐라. 인물의 외양을 사실적으로 묘사해 되지. 이것도 간접 제시에 대한 설명이다. 1번, 5번이 같은 말이야. 역시 간접 제시에 대한 설명이니까. 간접 제시는 다른 말로 뭐라디? 다른 말로 같은 말이다. 저 용어가 나오면 같은 말인지 이해하셔야 돼. 이해됐나?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면 극적 제시랑 같은 말이라고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 문제 풀 때 수월하게 풀겠지. 그러니까 됐어. 제시물 대충 훑어보세요. 제시물을 전체적으로 훑어봐봐. 훑어보니까 뭐가 맞노? 대화가 맞나 서술이 맞나? 전반적으로 보니까 서술이 많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번은 답이 안 된다는 소리고 2번은 외양 묘사에 대한 게 있나 없나를 찾아보면 된다. 뭔지 이해되겠지? 자, 일단 제목을 먼저 볼게. 8개의 모자로 남은 당신이라는 소설인데 제목을 보니까 비상박완수는 1학기 때 시험 친 소설 중에 뭐 기억나? 9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라는 소설 기억나지? 그 사람은 왜 9켤레의 구두로 남았디? 총 몇 켤레 갖고 있었는데? 벌써 다 까먹고 있나? 뭘 외고 너는 알 수가 없다. 배운 지 없으니까. 조은이 몇 켤레 갖고 있대 그 사람? 근데 왜 9켤레의 구두로 남았다고? 한 개는 지 신고 나갔잖아. 그래서 상기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다. 8개의 모자로 남은 당신이니까. 제목을 보면은 서술자가 누구 같노? 읽어보면 나오겠지만 서술자가 나다. 내가
당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소설이야. 그럼 이 소설은 몇 인칭 시점? 내가 나오면 몇 인칭 시점? 1인칭 시점이겠지, 그제? 근데 1인칭 주인공인지 관찰자인지 확인해 보면 되겠다, 그지? 그다음에 어색해. 소설을 같이 한번 확인해 봅시다. 내가 읽는 거 잘 보고 내가 이거를 설치하고자 한 것도 이유가 한 개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줄 봐라 맨날 이렇게 하면 누구 맨날 못 찾고 뭐 어디 페이지인지 모르고 그래서 하길래 그래서 내가 이걸 설치를 한 거예요. 하면서 바로 해보게. 성아야 혹시 안 어둡나? 앉아있는 자리 괜찮나? 어두움 얘기해 왜? 주인님 괜찮나? 근데 토요일 수업이랑 이거랑 같은 거예요? 토요일 수업이랑 같은 거냐고? 네. 토요일에 들은 거 같아요. 니 토요일에 왔었나? 오늘 왜 안 돼? 이건 안 하는 거예요. 어 그럼 가. 아니 앉아있어 그래. 다르게 수업해줄게. 아 또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또 들은 걸 또 안 들은 것처럼 또 하게 해야 돼. 내가 목소리를 다르게 해줄게. 와 골 때리는 놈이. 그 토요일은 왜 안 되니? 문법 특강이 토요일 아니에요? 그렇죠? 그 토요일에 왜 왔는데? 이거 주중과이잖아. 네. 그 토요일에 왜 왔니? 제가 문법 특강 듣기 전에 들으려고. 주말에 항상 운전하니까 진도가. 그렇죠? 바보야. 또 들어. 복습하고 좋네. 체크해봐라. 서술자 누구? 지 앞이다. 서술자 누구? 몇 인칭이라고? 소설 읽을 때는 항상 시점 먼저 확인해라. 몇 인칭? 내가 나온 몇 인칭? 1인칭은 서술자가 어디 있는 거라디? 작품 안에 있는 거다. 1인칭은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는 걸 1인칭 시점에 소설을 한다. 1인칭에는 크게 몇 개 있노? 2개 있다. 뭐하고 1인칭 주인공하고 관찰자가 있는데 이 소설은 1인칭 주인공인지 관찰자인지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 그러니까 1인칭 관찰자는 둘 다 서술자는 난데 1인칭 주인공은 누가 누구 얘기하는가? 내가 자기 얘기하는 거다. 1인칭 관찰자는 내가 다른 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 차이 좀 구별하시고 봅니다. 나는 누구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내가 왜 세모 쳤노? 유품은 뭐고? 남편이 지냈단 말? 죽었다는 말이지. 남편이 죽었으니까 저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르고 정확하게 읽어내기 위한 비문학은 단락이라도 있으니 찾아 올라가면 되는데 소설은 단락으로 뭐 정리해놓고 있는 게 없잖아, 그게. 그래서 저런 거 표시하는 습관을 잘 가져야 돼. 아울러서 갈등 관계 잘 확인하시고. 자, 유품을 정리하면서 어쩜 이렇게 단 한 가지로 감당하는 게 없을까 하고 민망해한 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을 비롯 가깝게 지내던 조카들 그가 쓰던 걸 뭐든지 한 가지씩 얻어갖기 원했다. 다들 그렇게 아쉬운 처지가 아닌데도 그런다는 건 그 뜻이 소유나 쓸모에 있지 않고 아끼고 간직하는 데 있으리 싶어. 나는 목임에게 뭐 했어? 감격했지. 인물의 심리나 정서에 해당하는 것들은 반드시 표시하고 넘어가야 된다. 왜 감격해? 이유를 찾아. 뭐 하는데? 아끼고 간직하려 하니까 서술자는 감격하게 됩니다. 이해됐나? 소설은 내가 뭐 메모할 것도 없잖아. 저렇게 표시만 하면 돼. 근데 항상 이유를 찾아라. 선생님 비문학 할 때도 전제 찾는 연습하듯이 쉽게 말하면 얘가 결론이지. 결국 감격을 했다라는 거는 뭐 때문에? 조카들이 이렇게 하니까 아끼고 간직하는 데 있으니까 이유를 찾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 그래 독해가 수월해진다. 응? 연습을 해봐야 돼. 단시간에 되는 게 아니라서 그렇다. 너가 소설 그렇다고 지금부터 소설 읽고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닌가 봐. 모의고사 풀면서 이런 걸 접근하려고 노력을 하란 말이야. 근데 주말에 이렇게 안 했지? 이거 안 한 걸 내가 해줄게. 크게 선물하거나 성취한 건 없어 생일에 주위 사람들로부터 더 많이 사랑받았다는 증거 같아서. 자, 이것도 뭐? 즉 이유다, 그제? 감격한 이유가 더 많이 사랑받은 것 같아서. 나는 기쁜 마음으로 그의 유품을 공평히 나눴다. 그러나 모자는 다 내가 가져간다. 모자는 왜 내가 가져가나? 서술자가 모자만 가지고 간 이유가 있어. 이 소설 제목이 뭐라고?
소설 제목이 뭐라고? 같이 아까 봤잖아. 제목이 뭐라고? 8개 모자로 남은 당신 만나. 그러니까 모자가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겠지. 그래서 모자의 기능과 관계된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확인을 해라.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 소설의 제목이기 때문에. 여기에 뭐 딸리나 안 나오겠단 말이야. 9켤레의 구두로 남은 산에도 어땠노? 구두가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죠. 구두의 상징 의미가 어디? 경남고, 남성여고. 권씨의 마지막 남은 자, 자존심이었다, 그지? 시원아 기억 안 나? 구두로 맞을래? 그건 누가 달라지도 않았지만 달라고 해도 안 주었을 것이다. 소설자에게 어떤 존재니까 이 소재는 소중한 걸 테니까 그렇겠다, 그지? 이유를 생각하면서 읽는 거다 계속. 마지막 1년은 참으로 아까운 시였다. 죽을 날을 정해놓은 사람과의 나날의 아까움을 무엇에 비길까? 애를 끊는 듯한 애달픔이었다. 원래 애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니? 애. 생선의 창자를 애라고 한다. 그러니까 애타게 기다린다 이런 말 쓰지. 목말이고 창자가 탈 정도로 기다린다. 이런 한자어나 관습적인 표현들은 잘 기억을 해놓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략이란 말이 있어. 중략이 있단 말은 시간이랑 공간이 변화하는 거다. 그럼 이 작품은 중략을 가운데 사이에 하나 두고 있잖아, 그지? 그럼 중략 앞부분, 중략 부분, 중략 뒷부분 해서 총 3장면으로 나뉜다라고 이해해야 된다. 근데 옛날 모의고사 그 고3이 되면 이게 이런 식으로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냐면 A 장면, B 장면, C 장면 이렇게 나와. 요게 중략 앞부분이고 이 부분이 중략 부분이고 이 부분이 중략 뒷부분이야. 그러니까 문제를 어떻게 출제하느냐 보통 이 부분을 내용을 추론해라라고 보통 출제를 많이 해. 그래? 고3이 되면 고1, 2는 그냥 저렇게 해도 풀 수 있는데 고3이 되면 중략이나 앞부분 줄거리나 뒷부분 줄거리나 이런 데서 문제를 자주 출제하니까 잘 그것도 기억해 놓으시는 소설 읽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다. 그런 애니에 얽힌 농담이라면 얼마든지 재미나게도 그윽하게도 할 수 있으려면 나는 고약한 성깔에 잔뜩 치받쳐 있었다. 여북해야 그가 딱하다는 시 그러나 역시 농담으로 받았다. 당신이야말로 왜 그래? 꼭 틈바 위에 낀 쥐 같잖아. 그리고 피시부더니 탄시가도 덧붙였다. 생전 틈바구니에 끼어봤어야지. 이것도 문제로 나오겠지. 틈바구니에 밑줄이 쳐져 있으니까 그럼 이게 뭔지를 생각하면서 소설을 읽으셔야 된다. 이해됐어 여기까지? 자, 근데 중략 앞부분은 그가 어찌된 상태에서 죽은 상태였지. 근데 중략 뒷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 그가 살아있을 때 대화하는 장면이잖아. 그러면 과거로 넘어간 거 알겠냐? 과거로 넘어간 거 알겠어? 이걸 무슨 구성이라디? 무슨 구성이라디? 어디 있었어? 중량 밑에는 이렇게 적어놔요. 역순행적 구성이라. 다른 말로는 이렇게도 부른다. 역순행적 구성. 똑같은 말로는 입체적 구성이라고 한다. 반대말 혹시 아나? 역순행적 구성 반대말은 뭐게? 순행적 구성 또는 평면적 구성이라고도 해. 이유를 생각하며 읽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생각하면서 독해합니다. 됐나? 해도 되겠어? 그의 목소리가 하도 연민에 차 있어서 난 대꾸하지 못했다. 죽어가는 사람으로부터 연민은 감동적이었다. 울어버릴 것 같았다. CD 촬영은 참으로 놀라운 첨단과학이었다. 내를 가로 세로 여러 장으로 슬라이스하듯 나눠 찍은 단면 사진은 내 눈으로도 고루 퍼진 암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선명했다. 남편이 지금 뭐에 걸려서 죽은 거고? 암에 걸려서 죽은 거다, 그지?
뇌는 혈관의 회로가 달라서 항암제가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여기에 있는 걸로 봐서 뇌에 무슨 암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 그지? 그에게 남은 유일한 치료법은 방사선을 뇌에다 째는 거였다. 방사선 치료란 죽는 연습이었다. 그 치료에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다. 방사선과 의사까지도 그를 치료대에 혼자 고정시켜 놓고 나와서 밖에서 컴퓨터 화면을 보고 조정했다. 그 안에서 그는 어떤 기분으로 고립되어 있으면 방사선이 어떻게 생긴 빛일까? 깊이 모를 외로움과 너무 밝아서 차라리 암흑과 상통할 것 같은 빛에 대한 공포가 말이야. 죽음에 대한 상상력과 너무도 유사했다. 자, 서술자가 계속 누구에 대해서 죽어가는 남편에 대해서 생각하는 마음을 계속 내가 체크하는 중이다. 당연히 남편이 죽을라니까 안 저렇겠나 마음이. 그래 이마가 까맣게 타도록 방사선 치료를 받았지. 왜 이마가 타겠니? 머리로 방사선을 쬐단 말이야. 문쌤은 다음 주부터 방사선 치료하거든. 문쌤은 이제 가슴에다 조일. 가슴이 탄대. 그래 때문에 시커멓게. 시간 제가 돌아오긴 하는데 문쌤 보면 잘해라. 다음 주에 또 치료하는데 이거 보면 내가 많이 울었어 처음에. 우리 마누라 얘기잖아. 인사 표정이 안 좋아. 표정이 안 좋아. 아니 다 나왔어 이제. 항암 치료가 이제 내일 끝나고. 그는 이마가 깡패타로 방사선 치료 받았지만 다시 해본 CT 촬영에는 암은 소멸되지도 줄지도 않은 채다. 그대로 있는 거야, 그지? 미국가에 있는 막내를 잠시 기욱토록 했다. 돌아가시는 장래인 맞춰보려고 허둥대는 것보다 생전에 배로우는 게 그도가 아니겠냐는 게 딴 자식들이 견디기도 했다. 아버지한테 뭐 사다 드리면 좋겠냐고 막내가 전화로 물어봤다. 약 종류를 묻는 말투였다. 그러나 그의 명세도 그렇지만 때도 이미 미국엔 별의별 신현약 블루초 같은 것까지 있는 것처럼 이기는 촌스러운 시대가 아니었다. 나는 막내에게 뭐 사가오라고 또 나왔지 소재 모자. 이 소설의 제목 모자를 사가오라고 한 이유가 있겠지, 그지? 최고급으로 사오란 말도 있지 않았다. 과연 막내가 사온 모자는 내 마음속에 있는 그의 모자의 원형과 가장 가까웠다. 순모로 된 통짜 중절모였고 비단 리본이 달려있었다. 그러나 태가 너무 넓어 신사 모자라기보다 카우보이 모자를 연상시켰다. 아니나 다를까 4살짜리 손자 녀석이 모자를 보더니 와 장고 모자다 하면서 그걸 빼앗고 싶어했다. 녀석이 좋아하는 만화영화의 주인공 장고가 그런 모자를 쓰고 있다 했다. 그는 모자를 쓴 채 안 뺏기려고 이리저리 도망을 다녔고 여전히 비틀대며 손자가 울음을 터뜨려 그는 그 모자를 내놓지 않았다. 이런 행위들 잘 봐. 죽어가던 그는 남편이 왜 모자를 내놓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유도 찾아봐야 돼. 마지막 한 달가량 자리 모자라고 있을 때 빼고는 그는 집에서도 줄참 그 모자를 쓰고 있었다. 이유가 나온다. 첫 번째 이유 막내가 사갔으니까 막내에 대한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넓은 태는 방사선 치료로 시커멓게 탄 이마를 가려주는데 이마를 가리는 용도로도 쓰였기 때문에 요게 유죄 모자를 소중히 여긴 이유다, 그지? 서술자 나도 그래서 모자를 소중히 여기는 거야. 그러니까 됐어? 그 장고 모자가 그의 8번째 모자이자 마지막 모자가 되었다. 8번째 모자. 그게 이 소설의 제목이다, 그지? 소재의 기능이 왜 소중한지 알겠지? 서술자에게 그가 남긴 마지막 모자라서. 나는 요새도 가끔 그가 남긴 8개 모자를 꺼내본다. 그 안에서 머리카락 한 올에 찾아버리고 더듬어 보지만 번번이 헛손질을 끊는다. 여기까지 하고 다시 현재로 돌아왔다, 그지? 그래서 역순행적 구성이라 해서 일반적으로 수업을 할 때 학교 수업이든 인강이든 간에 뭐 내용 정리를 하는 거를 공부하고 있으면 안 된다. 너가 처음 보는 작품을 어떻게 읽어낼 건가를 연습해야 돼. 교사형에 적혀 있는 거를 달달 외우는 건 의미가 없다. 그건 내신 시험이고. 모고는 그래 할 수가 없잖아. 다 처음 보는데. 처음 보는 소설을 어떻게 읽을지 시를 어떻게 읽을지 계속 그 고민을 해야 된대. 그래야지 수능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단 말이야. 쌤도 지금 아무것도 없이 하는 거잖아. 어? 없는 채로 너가 읽어낸 연습하는 게 그게 중요하다. 자, 그 여러 개의 모자는 못이나 체면을 위한 게 아니라 단지 민머리를 가리기 위한 것. 민머리란 뭔데? 항암 치료를 했으니까 머리를 잘랐겠지? 응? 삭발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 그거 가리려고. 이거 3번째 이유다, 그지? 모자의 미미, 막내에 대한 사랑도 있고, 그다음에 방사선 치료로 시커멓게 탄 이마를 가릴 수도, 그다음에 빡빡머리를 가릴 수도 있다.
그런 의미로 사용되거든. 그의 몸을 차디찬 땅속에 묻은 건 확실한데 아침마다 우수수 찌던 숱한 머리카락은 지금 어느 만큼 멀리 흩어져 티끌로 떠도는 걸까? 생명의 가엾음이 티끌과 다를 바 없다는 속절없는 생각에 잠기게 된다. 그의 흔적을 남긴 물질에서 찾는 것보다 남긴 말이나 생각에서 찾는 게 그래도 조금 덜 허전하다. 그는 평범하고 잘난 척할 줄은 몰랐기 때문에 담소는 즐겼지만 그럴듯한 말은 할 줄 몰랐다. 우리 집엔 그 흔한 가운도 없다. 그의 말이 생각나는 것도 그가 끼면 편안하고 여유로워지는 담소 분위기이지 멋있거나 뜻깊은 말뜻은 아니다. 오직 틈바구니만이 예외다. 앞에 나왔던 밑줄이 있었지. 틈바구니. 문제로 나오겠죠. 내가 생전 틈바구니에 끼어보지 않았다는 게 뭔 뜻일까? 그런 생각이 나를 자꾸 어찌한다고? 심각하게 한다. 어찌하는지 알겠지? 뭐 적고 하는 거 아니잖아, 그지? 이유만 찾는 거야. 틈바구니의 의미에 대해서. 그가 나 대신 가주던 동사무소나 세무서에 볼일 보러 가서 똑똑지 못하게 굴다가 구박 맞으면 이게 틈바구니인가 싶기도 하고, 사용자, 노동자, 가진 자, 못 가진 자, 칼자루 진자와 칼날 진자, 통일부와 반통일권이 서로 목청을 높여 싸우는 걸 봐도 전처럼 선뜻 어느 쪽이 옳거니 양자택일이 안 되고, 또 그놈이 틈바구니에 사로잡히게 된다. 역을 한듯 틈바구니에 끼기 위해서 거친 두목 청사에 낀 틈바구니 숨결을 찾아내야만 할 것 같다. 어쩌면 그는 그때 삶과 죽음의 틈바구니에서 어느 만큼은 내 원색적 분노를 멀리서 지켜볼 수도 있었기에 이런 거 다른 뜻 같은 거 알아놔라. 해본 단순한 연민의 소리뿐이라 내가 괜히 심각하게 굴었는지도 모르겠다. 서술자는 계속 틈바구니라는 대사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는 중이야. 그지? 이해된 데까지? 그래도 이제 틈바구니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지 않는다. 그가 남긴 모자가 나에게 모자란 물질 이상이듯 틈바구니의 말 또한 말뜻 이상의 것. 그리고 이유는 언제 한없이 추구해야 할 화두. 이게 틈바구니의 의미다. 26번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기억의 기능, 틈바구니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몇 번이 답이고 방금 이유 확인했잖아. 몇 번? 하자를 뭐하게 해주는? 심각하게 해주는, 하게 해주는 의미로 사용됐다. 그지? 2번이 답입니다. 뺐니? 뺐니? 다음 25번은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앞부분은 대사가 좀 있었는데 중략 뒷부분부터는 주로 서술자 자기 내면을 얘기한다. 그지? 그래서 25번도 2번이 답입니다. 그럼 이 소설은 몇 인칭 무슨 시점? 1인칭? 내가 내 얘기하는 거니까 1인칭 무슨 시점? 주인공 시점의 소설이다. 그건 주급이잖아. 그지?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소설이다. 그래서 25번은 2번이 답이 됩니다. 그거 됐니? 그다음에 지금 노트 바로 꺼내서 지금 요까지만 적어요. 오전에 가서 상징해 놓고 요까지만 적습니다. 요까지 적으면 다시 내놔줄게. 글자가 안 보일까. 작품 얘는 좀 더 설명할 거니까 적지 말고 앞부분만 적어라. 내가 오늘 복사를 해주려다가 너가 직접 적어봐야 됐어. 그래서 내가 손으로 적기 쉽기 때문에 표대로 그대로 적어라. 나중에 이게 필요한 사람, 얘가 필요한 사람들은 그냥 달라 그래. PDF로 줄 테니까. 수진아 노트를 좀 준비를 해라. 언제까지 그래야 되니?
내려줄까? 모른다. 서진아 제일 오른쪽 안 적는 거다. 저까 두 번째 거 한번 가지고 적는 거. 다 적었나? 아니 필요 없네 준다니까. 내린다. 여기까지 내도 되겠지. 실력이 될 거야. 네. 한번 올리라고. 하나 더 해. 한번만 더 해주시고. 아이씨. 아니 내 쌤 다음 시에 출력해 올게. 그냥 하자. 안 되겠다. 필기하다 시험다. 일단 적어놓은 거는 놔놓고 같이 보자. 아 출력을 할 거야. 그냥 나는 내가 널 좀 마루타로 사용했어. 이거 그냥 오늘 처음 하는 거니까 나도 좀 빨리 적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빨리 못 적네. 자 하면서 쌤 설명할 때 바로 정리해라. 자, 구름부터 같이 볼게. 구름은 시조에도 자주 나오는 소재라서 색깔별로 기능을 알아두는 게 좋다. 이거는 나중에 고의
고2 1학기 때 대다수 문학을 치거든. 선택과목 문학 했지 1학기 때 보통. 고2 때 제일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게 고전문학이야. 현대문학은 뭐 읽으면 알 수 있는 건데 고전문학은 못 읽고 해석 한자가 많길래 해석 못하면 안 되잖아, 그지? 자, 구름부터 색깔별로 정리해 볼게. 백구는 무슨 색 구름? 흰 구름이겠지? 흰 구름은 보통 뭘 의미하게? 탈속이라고 해. 탈속은 속색을 벗어나 있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신선의 경지에 가깝다 이 뜻으로 생각하면 돼. 탈속은 속색을 보통 흰 구름 누가 타고 다녀? 신선이 타고 다니잖아, 그지? 신선하면 너가 좀 멍 때리기 쉽네. 신선이 뭐 하는 사람이고? 알아 혹시? 응? 신선 뭐 하는 사람이게? 허구는 너가 댓글 안 했으니까 나도 말 안 해. 허구는 검은색 구름이다. 구름은 뭘 가려? 해나 달을 가리제. 해나 달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 왕을 보통 가리켜. 그래서 허구는 간신을 가리킨다. 옆에 시조 봅니다. 구름이 무심 탄 말이 아마도 허람하다. 무심은 참고로 마음이 없다가 아니고 욕심이 없다는 뜻이다. 구름이 욕심 없단 말이 아마도 거짓말일 거야. 구태여 광명한 뭐를 따라가면서 떴는다고? 날빛은 햇빛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임금을 따라가면서 덮는다 했으니까 간신을 가리키는 소재로 사용된다. 저기 색깔은 안 나왔지? 색깔은 안 나왔지만 임금을 덮는다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간신배라고 이해하면 된다. 마찬가지 청우는 높은 벼슬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색깔별로 기능이 다르단 말이야. 청우는 푸른색 구름이다. 한자서 울산에가 무슨 고등학교 있어? 청운고등학교라고 있지? 높은 벼슬을 가리킨다. 그 고등학교 나오면 벼슬, 높은 벼슬을 가질까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의미의 학교 이름이다. 그다음에 황후는 의미가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어. 전쟁을 가리키기도 하고 가을을 가리키기도 한다. 그러니까 소재의 기능을 쌤 기호로 표시한 이유를 생각해야 돼. 기호를 표시해야지 시험 칠 때 저걸 다 적어가면서 읽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색깔별로라도 의미를 알고 있으면 독해하기가 수월해진단 말이야. 기호 표시라도 할 수 있으면 되잖아. 좀 이따가 매화사라는 연시조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걸 할 줄 아는 게 수월하다는 거. 다음 두 번째 칸 봅니다. 강호, 산천, 무릉도원, 초려삼강, 박주산채, 청려장, 인력, 편주, 어선, 어부 등등 이런 소재들이 나오면 다 그냥 똥골빼이다. 해석할 거 없이. 해석할 거 없다. 그냥 자연이라 생각하면 된다. 자연에 묻혀 지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그래서 지금 한자성어 뭐 적어놨니? 안분지족이라 해놨지. 안분지족 뜻 하나 모르면 뜻도 적어. 안분지족이 뭐게? 분수를 지키며 만족할 줄 안다는 말이다. 안분지족 분수를 지켜서 만족할 줄 안다는 뜻이다. 이거는 이해가 아니고 암기다. 쌤이 예전에 초짜 강사 한 20몇 년 전에 초짜 강사 때 엑셀을 같은 거 쓸 줄 몰라갖고 작품을 전부 출력해서 고정문학 작품 다 출력하고 거실에 놔놓고 거실 다 작품 내놓고 여 나온 소재 어디에 또 뭐가 나온지 이걸 겹친 거 겹치게 나온 애들을 모아놓은 거야 이거. 그렇게 하고 작업해 놓은 거라고. 그러니까 누구가 작품을 전부 다 볼 수가 없으니까 저렇게 추려 놓은 거에 대한 소재 기능만 이해해도 문제 풀 때 수월하게 풀 수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 그래서 해놓은 거니까 그래 알고 계시라고. 저 뭐 세부적인 뜻들은 세부 작품들을 보면서 하고 요것만 볼게. 자, 강호의 병이 강호가 한자를 그대로 풀이하면 강과 호수다. 그러니까 자연을 가리키는 말이다. 강과 호수를 통해서 자연을 가리키는 말. 자연의 병이 깊다는 말은 한자성어로 요래 부릅니다. 자주 나오니까 알아놔라. 천석고황 연하고진이라 그래. 자연의 병이 깊다는 뜻의 한자성어다. 관동별곡 맨 첫 대목에 나온다. 우일외고는 관동별곡 교과서 있잖아.
작년에는 2학기 내내 한국말고 했는데 너는 어쩌나 모르겠는데. 밑에 시조는 10년을 경영해서 초려 3간을 지어냈대. 초가 집인데 방이 몇 칸짜리? 방이 3칸짜리 집을 지어낸 거야. 아주 소박한 집이지. 옛날에는 집이 오래된 같은 기와집 하면 집에 안에 방이 막 열 몇 개씩 있었단 말이야. 내 가족이 살았으니까. 방이 3칸짜리 집을 지었으니까 저는 게 뭐라고 안분지족에 해당한단 말이야. 분수를 지키면서 만족할 줄 안다. 마찬가지. 청려장은 명아주 지팡이다. 지팡이를 이래 한자로 말해. 장자가 지팡이 장자다. 얘가 왜 무뎌간다고? 자연 돌아다닌다고. 직구대에 있어. 등산 스틱이라 생각하면 된다. 산 돌아다닌다고 제가 다 무뎌졌다고. 이해됐을까지? 쟤도 나오면 자연의 아름다움, 자연 친화 이런 거 생각하면 된다. 하나 더. 이거는 무슨 뜻이고? 너 이 뜻 말해봐라. 강호 한정. 방금 쌤 강호는 뭐라대? 강호가 뭐라디? 강과 호수가 뭐를 가리킨다고? 자연을 가리킨다 했잖아. 강호 한정은 뜻이 뭐게? 자연에서 한가로운 정을 느낀다는 뜻이다. 저것도 자주 나오니까 뜻 알아놔. 강호 한정. 자연에서 한가로운 정을 느낀다라는 뜻이다. 강호 한정. 곤충을 비롯한 작은 동물들 나오면 주로 감정이입이 많다. 고전문학. 왜냐면 A가 쓴 거를 B가 그대로 베껴 쓰기도 했단 말이야. 소재를. 왜냐면 옛날 사람이 쓴 거니까 그대로 자기 작품에다 갖고 오기도 했다. 이때는 무슨 뭐 표절 있고 뭐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 그제? 빼꼬리, 백구, 까투. 백구가 뭐게? 백구를 의외로 잘 모르. 백구가 뭐게? 뭔 샌지는 않아. 진돗개를 해봐라. 죽여버려. 진돗개를 알라 했지? 백구는 갈매기다. 저거나 흰 갈매기. 의외로 저걸 진돗개 해갖고 막 씨. 백구 자주 나온다. 고전문학에 흰 갈매기. 까투리. 까투리는 알아. 까투리 알아. 까투리가 뭔데? 어? 까투리가 뭔데? 어? 엄마 까투리는 갑자기 뭐? 아니 까투리가 뭐냐는데 엄마 까투리는 뭐가 도대체? 무슨 세계 까투리가? 몰라? 까투리 몰라? 먹을 너 새를 먹을 줄만 알지. 꿩은 알아. 꿩 알아? 본 적 있나? 꿩 잡아봤나? 오늘 안다고 말하지 마라. 암콩을 까투리란다. 숫꽁을 장기락하고 쌤은 어릴 때 촌에 살아서 촌에 있으면 돌팔매질로 막 꿩 잡으러 다니고 막 그랬거든. 내가 잡은 적은 없는데 형들이 잡는 거 구경을 한 적이 있어. 그래서 이거는 요거랑 관계 없는데 내가 속담만 가르쳐줄게. 너 맞춰봐. 이 뭔 말이게? 맞춰봐. 무슨 뜻일 것 같노? 꿩 구워 먹은 자리. 소설에 자주 나오는데 뜻이 뭘 것 같아? 좋은 냄새나. 아 비슷하다. 비슷한데 조금 거기서 더 깊게 들어가 있네. 좋은 냄새 나겠지. 그러니까 너 꽁 먹어봤니? 아씨 안타깝네. 이거는 새 중에서 닭이 제일 맛있다고 생각하지. 닭, 오리 이런 게 제일 맛있다. 꽁을 먹어보면 그런 생각이 가시. 꽁이 세상에 제일 맛있는 생선이라. 새야. 어? 그러니까 너 닭은 어디 부위가 제일 맛있지? 다리가 넌 다리 좋아하나? 제일 맛있는 부위는 목 아이가 목. 날개. 아니야? 우리 공상이몽이네. 세영님 뭐 제일 좋아하는데 닭 부위 중에? 닭 부위 중에 뭘 제일 좋아하냐고? 닭을 안 좋아한다고? 닭을 안 좋아하면 안 돼. 닭을 안 좋아해야지.
다리 좋아하나? 닭가슴살은 좋아요. 좋아하나? 이 다음에 세번 당구로 가자. 닭가슴살만 먹어라. 다리 좋아요. 다리도 먹어라. 난 다리 안 좋아한다. 난 날개만 먹는다. 그러니까 꽁은 그 날개살로만 이루어진 새야. 날개살로만. 얼마나 부드럽겠니? 그래서 시훈아, 뭔 뜻이라고?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다. 엉구어 먹은 자리는 아무것도 뼈째 다 씹어 먹어도 맛있어서 엉구어 먹은 자리를 한다. 응? 속담이다 알아 나. 자규는 저 밑에 나올 거. 자규가 없노? 밑에. 저 밑에. 자규는 밑에 있을 거니까 다시 좀 이따 확인하고. 요거는 알아둡니다. 귀뚜라미를 한자로 이렇게 부른다. 실솔이라 그래. 귀뚜라미를. 시조나 가사에 자주 나온다. 귀뚜라미는 실솔이라 그런다. 야들이 나오면 주로 무슨 대상으로 사용된다고? 감정이입의 대상으로 자주 쓰인다. 감정이입은 어떤 걸 감정이입이라 돼? 안 보인다. 화자와 대상의 정서가 일치할 때 감정이입이라 했다. 표현법 뭐 사용돼야 돼? 의인법 무조건 사용돼야 된다 그랬어. 자, 그다음 밑에 밝은 빛을 가리키는 광명, 태양, 북두칠성, 달, 용 이런 거 나오면 보통 왕을 가리킵니다. 임금.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를 가리키는 말이다. 임금의 얼굴을 뭐라 하게 한자로? 쭉 있는 단어를 써서 임금의 얼굴을 한자로 뭐라 하게? 혹시 아나? 용안이라지. 용안. 임금이 입는 옷을 지금 전국에 방송이 될 건데 이렇게 대꾸를 제대로 안 해주면 임금이 입는 옷을 용포라고 하지. 임금이 앉는 자리를 용상이라 하지. 용상. 자, 정철의 송민국이라는 작품. 이거는 1학년 때 1학기 때 했던 놈들도 있지. 송민국은 뭐의 부속편이었노? 사민국의 2탄이었다 그제. 미인이 누구디? 미인은 왕을 가리키는 말이다. 아름다운 사람, 왕을 가리키는 말이다. 왕을 생각하는 노래의 2탄이었다 쟤는. 그래서 작품을 보면 산천이 어두워서 화자는 해와 달을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는 상태지. 어찌 보며 했기 때문에 화자의 상태는 지금 볼 수 없는 상태다. 그니? 그다음 어두움, 밤, 안개 이런 것들은 부정적인 시어들이다. 이렇게 시련이나 잘못된 세태, 간신의 횡포 이런 걸 가리킵니다. 자, 여기 볼까?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 밤은 어찌할까? 청산별곡에 나오는 구절인데 화자는 밤에 더 외로운 중이다.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 밤에 더 외로워하고 있는 중이다. 여기 있는 작품들은 너 고2 때 다 배울 거야. 문학책이 다 있어.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 알아두시고. 야들은 경치 좋다는 얘기다. 아름다운 자연의 신선사상이라 하면 신선이 놀만한 동네라 이 말이다. 그래서 소재를 잘 봐봐. 도화가 무슨 꽃? 모르면 적어라. 도화가 무슨 꽃이게? 이런 씨. 황도가 뭐고? 황도 백도. 복숭아 맞나? 도화는 복숭아 꽃이다. 행화는 살구꽃이다. 꽃 이름도 기억해놔야 돼. 도화, 행화, 무릉도원, 도연명, 연명오류, 신선, 도인, 학 저런 거 나오면 경치치기 나는 소리. 무릉도는 보통 뭐로? 도연명이 쓴 책에 나오는 도화원기라는 책에 나오는데 서양의 유토피아랑 같은 개념이다. 동양의 이상향이라 아주 부른다. 무릉도원. 여기 있는 무릉이 여기에다가 제 무릉이 가깝도다. 저 산이 그곳인가 하니까 상충곡에서는
우릉이 아름다운 자연을 가리키는 소재로 사용됐습니다. 저것도 해석할 거 없다. 그냥 동글페를 치면 돼. 누가 됐니? 까마귀 역시 기능이 두 개다. 새까맣기 때문에 간신을 가리키기도 하고 효를 의미하는 새라 불러서 효조라고도 불러. 반포지효라 이러네. 반포지효가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 그러니까 까마귀가 어미가 늙으면 새끼가 먹이를 물어서 엄마 입속에 넣어준다 해서 나오는 한 고사다. 고사성어다. 효조라 불러. 까마귀를 효를 다하는 새라 불러서 저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 옆에 시조 한번 볼게. 누가 까마귀를 검고 흉하다 하던고. 여기 까마귀는 동글뱅이다. 반포 보은이니 은혜를 갚는단 말이다. 다시 반대로 그 안이 아름다운가. 화자는 까마귀를 아름답다고 여기고 있지. 사람이 저 새만 못함을 못내 슬퍼하노라. 결국 화자는 어떻게 인식? 사람보다 효도하는 까마귀가 더 낫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중이다. 됐니? 저기서 까마귀는 긍정적 의미로 사용된 시어다. 됐어 여기까지? 야들도 이렇게 연결해두면 돼. 기산영수 소부 이거 기억나나? 이게 좋은데 씨. 기억나? 허유라는 사람이 어디에서 기산영수라는 곳에서 은거하며 지내고 있었단 말이야. 소부가 저거 소물미러 왔어. 근데 허유가 누구 허유가 천하를 한번 엎어보지 않을래라는 더러운 얘기를 들어서 귀를 씻고 있는 중이었단 말이야. 소부가 허유를 보고 네 어디서 와 귀를 씻고 있노? 아니 허유가 이런 더러운 얘기를 들어서 귀를 씻고 있다. 그래서 소부가 한 말은 그러면 네가 귀 씻은 물에 우리 소를 물 몸에겠다 하면서 돌아갔다는 이야기다. 저곳은 그래서 속세를 벗어난 깨끗한 곳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 야들도 해석할 것 없이 뭐라고? 탈속, 속세를 벗어난 곳으로 생각합니다. 중국 고사다. 기산 영수는 지명이고 소부 허유는 사람 이름이야. 됐지? 자 옆에 만흥이라는 시조 같이 볼게요. 연시조인데 누가 삼공보다 낫다 하더니 만승이 이만하랴. 높은 벼슬이다. 삼공이든 만승이든 아무렇지도 않다. 화자는 이제 헤아려 보니 누가 야 같더라. 인마들 나왔지. 이거 해석할 것 없이 소부 허유는 동글빼이라고. 아마도 임천 한흥 자연에서 한가로운 흥을 즐기는 것을 비길 곳이 없구나. 화자는 뭐가? 만승이나 삼공보다 화자는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지내는 게 훨씬 좋다는 얘기다. 참고로 삼공은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을 뭉뚱그려서 삼공이라 그래. 만승, 왕을 가리킨다. 이것보다 화자가 더 낫단 말이야. 소부, 허유처럼 사는 게 더 좋다 이 말이다. 그다음에 이마들은 뭐 대기하고 숙제, 야들은 수양산에서 지조절개 지키려다가 뭐 캐먹다 굶어 죽었다디. 성산문 시조 배웠잖아. 이놈이 죽어주고 100번 고쳐주고 해사는 시조.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하느라 옆에 있네. 고사리 캐먹다 굶어 죽었다 했잖아. 그럼 성산문이 너보다 내가 더 지조절개가 뛰어나다고 말하는 시조. 여기는 이제가 누구야? 대기 숙제 끝자만 따서 이제라 부른다. 자들 나오면 지조절개 생각하면 된다. 수양산 배기숙제 됐니? 뭐라고 묶어야 되겠나? 이건 안 적어놨네. 똑같이 적어놔래. 오늘 할 거다. 내가 뭐? 내가 뭐? 내화. 나는 대답을 좀 해라. 나는 난초고. 국은 국화. 죽은 죽이라고? 죽은 대나무 맞나? 송은
소나무. 암은 바위 암자고 봉은 봉우리다잉. 한자 모르겠으면 적어놔라. 자, 아들도 지조적에 가리키는 아들이니까 수영산 배기 숙제랑 묶어서 기억해라. 그러니까 내가 100%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눈에 익혀놔라. 뭐가 동글배인지 뭐가 세모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응? 눈에는 익혀놔라. 응? 그다음에 얘들은 여기까지 끊어. 희황, 복희씨, 갈천씨, 요순시절 저까지는 끊어놔라. 자들은 역대 중국 왕들의 이름이다. 전마들이 전마들이라면 안 되지. 저 사람 저분들이 집권했을 때 나라가 태평한 시절을 보였다고. 황 무슨 씨 나오면 그냥 왕이라 생각하면 된다. 중국 고대 역대 왕들이라 생각하면 된다. 요순 시절 할 때는 요임금 순임금 때라는 뜻이다. 요임금 중국의 요임금 순임금 때란 말이야. 저까지는 왕이다 왕이. 그다음에 고복격양 태평성대 감구연을 태평년을 해불양파는 다 태평성대랑 같은 뜻이야. 한자성어다 전부 다. 오전 문학에 자주 나오는 한자성어다 이제들은. 누구는 다 적혀 있나? 응? 다 적혀 있어? 다 적혀 있어? 땅공책 있어? 그럼 자, 이거 얘기해봐. 이거 뭔 뜻이고? 배가 불러서? 아니 아는 척하고 앉아있길래 물어보는 거다. 해불양파는 뭔 말이게? 그럼 왜 근데 뭐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노? 뭐 알려고 안 하고 왜 아는 척 앉아있지? 다 알고 있나? 모르는데 왜 안 적노? 물어보지도 않고 공부를 그따구로 하고 있어 이씨. 너 찾아보나 볼 거가 사전에서 안 찾아볼 거잖아. 찾아봐라 숙제다. 내가 쌤이 이거를 적어 놓은 거는 야들이 전부 다 작품 속에 나오는 한자란 말이야. 그때 가서 해석하고 있으면 늦잖아. 미리 해놔라니까. 자주 나온다고. 이거 봐. 옆에 작품 봐. 송순의 명이 수능에도 나왔던 작품이다. 가사인데 담양 광주하고 담양 사이에 가면 저 면왕정이라는 정자가 있어. 면왕정 주변에 경치 지킨다는 내용의 가사다. 면왕정가 사시사철 면왕정 주변의 사계절 얘기하는 건데. 이거 봐. 1월도 한가하다. 뭘 모르고 지냈는데 희황 뭔지 모르겠는데 희황이 나오면 동글베이 쳐놔야 돼. 태평성대랑 해제 방금. 희황을 모르고 지냈는데 지금이야 그때로구나. 신선이 어떻든지 간에 내 몸이 바로 신선이라고. 화자는 태평성대에 뭐로 살아간다? 신선으로 살아간다는 얘기다. 그럼 해석할 거 없지? 세모가 없으니까 희황 신선만 동글베이 치고 넘어가면 되는 거야. 근데 저거 막 희황 중국의 전설상에 저거 인물 쭉 적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선생님이 미리 요렇게 정리해 뒀잖아요. 요걸 외워두면 제일 좋고 못 외우더라도 눈에 익혀놔라고. 그러면 동글뱅이만 치고 넘어가면 된다가 되잖아. 뭔지 이해되나? 다시 황, 씨 이런 말 나오면 중국의 전설상의 제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란 말이다. 해석할 거 없잖아. 그냥 동글뱅이 치고 넘어가면 된다. 나중에 고전문학 가사는 시조를 억수로 늘려놓은 거야. 그래서 양이 많아서 너가 전부 다 공부를 못해. 수백 편인데 그 언제 공부도 안 해. 교과서에 있는 작품 몇 편대도 안 하고 사민국, 송민국, 면왕정가, 상충곡, 뭐 관동별곡 크게 뭐 누앙사 등등 한 6, 7작품밖에 없다. 교과서에 있는 작품들. 너가 그것도 다 공부를 못 할 건데. 그래서 내가 미리 일러준 것들을 잘 기억하려고 노력하라. 요것만 외워도 수능치러 간다. 그리고 여기 없는 단어들 밑에 단어 뜻 해석을 해놓는다고. 한자로 된 거. 그거는 해석 보고 풀면 되잖아. 처음도 끝도 요거 잘하는 아가 좋은 점수를 받는다. 특히 고전문학 해석을 못하는 애. 시도 마찬가지. 소설도 똑같이 풀어줬잖아. 비문학도 이렇게 풀어주잖아. 어? 연습해라고. 알겠지? 그래야지 결과치가 나와.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하는 짓거리는 다 잘못된 짓이다. 왜? 전부 밑줄 치고 단어도 적고 상징적 의미 주 적고 교사형에 있는 거 그대로 뺏기 적고 있잖아. 그게 뭔 공부고. 처음 보는 아들을 내 거로
내 거 어떻게 만들지가 공부야.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친구들 모든 수업 시간이 다 집중해서 듣지는 않잖아요. 그제? 자습 시간도 있을 끼고 그제? 그럴 때 뭐 수학을 하는 사람도 있고 영어 단어 배우는 사람도 있고 종류가 잘하는 사람도 있고 종류 다양하겠지만 국어 공부는 따로 뭐 할라 하지 말고 그런 시간 자습 시간이고 이런 게 있으면 작품 모르고 하나 펴놓고 가르쳐 준 대로 해봐.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공부가 아이가 이 사람들. 문세 문학 교재 갖고 그런 거 연습을 해보라고. 연습해보라고. 응? 도와줄 때 해라. 나중에 웃지 말고. 자, 요거는 암기사항이다. 이해가 아니고 얘는 암기사항이다. 야들은 다 한 가리키는 새다. 같은 새 이름이다. 두견새 전설을 뜻하되 기억나나? 계모가 장로원에 집어있고 어찌태워주고 어떻게 죽였다고? 문학시간에 빼앗을 낀데 불태워 죽였다고 하더라? 어? 그래서 그게 접동새 그 전설 내용이다. 계모가 그 9 남동생을 둔 여자애한테 시기를 해요. 시기 질투해서 얘를 장로원에 집어넣고 불태워 죽였단 말이야. 그 계모가 이제 죽었겠지 하고 장롱을 열어봤더니 접동새가 날아올랐다는 전설이 있다. 그 계모는 어찌 됐겠어? 계모는 어찌 됐겠노? 죽었다고? 언젠가 사람은 누가 죽지. 계모도 똑같은 벌을 받아. 관가에 끌려가서 역시 장롱의 집에 불태워 이제 죽었겠지 하고 열어봤더니 까마귀가 날아올랐다는 전설이 있다. 그래서 까마귀가 보통 부정적 소재로 사용 많이 된다. 하나 뭐 이거는 좀 다른 거니까 하나 물어보자. 잠은 어찌 울게? 소쩍새는 어찌 울게? 야 협조를 좀 해라. 세연아 어찌 울게 소쩍새? 틀려낸다. 네 생각을 얘기해. 응? 어찌 울고 갔노? 주원아 어찌 울고 갔노? 아니 모르겠어요. 하지 말고 그냥 생각을 해봐라. 아무거나 말해봐. 네 생각이 어떻게 울 거야? 어떻게 울고 갔노? 소쩍이 울고 간다. 어? 소쩍새는 이래 울어. 왜 저리 운지 알아야 된다. 소쩍 접동새랑 전설 내용은 똑같고 쟤는 굶어 죽어. 어? 계무가 굶겨 죽인다고. 저것도 아니겠지. 너 불타 죽는 게 고통스럽겠니? 굶어 죽는 게 고통스럽겠니? 굶어 죽는 게 고통스럽다. 불타는 거는 잠깐이잖아. 그러니까 사도세자를 생각해봐라. 뒤주 안에서 굶어 죽을 물도 못 먹고 굶어 죽어가던 그 고통을 생각해봐. 잠깐이면 불타 죽잖아. 근데 굶어 죽으려면 최소 물하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거의 한 일주일 이상의 내가 죽어가는 걸 느껴가면서 죽을 거 아니야. 엄청난 한이다 그거는. 누군가 너에게 불타 죽을래 굶어 죽을래 뭐 어떻게 죽고 싶겠노? 안 죽고 싶겠지만 내가 좀 고문 이런 거 좋아해서 형벌 이런 책을 좀 많이 봤거든. 중국의 그 아주 유명한 형벌 중에 이런 게 있어. 이 쇠통이래. 여기 봐봐 이거 원통이야. 원통. 쇠로 된 원통이야. 불을 막 찢어. 그러면 밝아지겠지. 어?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형벌은 뭐겠노? 죽이는 거 아니야. 고통을 안 죽고 계속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는 거야. 죄수를 이렇게 통과시켜. 불을 밝아놓고. 그러니까 무작위로 발이 되면 발이 뜨거 하겠지. 옆에 되면 뜨거 이렇게 하겠지. 이어서 여기까지 통과하고 나오면 온몸이 지대 있겠어. 화상으로 다 불어 있단 말이야. 다 타있다. 죽지는 않아. 그러면 이제 화상을 입은 채로 나온 상태의 그 범죄자에게 어떻게 뜨거운 물을 부어 소금을 치고 중국의 형벌이다. 그럼 얘는 살이 다 문드러지겠지.
그 상태로 이 감옥에 집어 있는데 절대 못 죽게 해. 평생을 그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거야. 죽을 때까지. 딱 그거 간지러 가겠지. 아, 힘을 줄 뻔했다. 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것도 해석할 것 없이 이상적 세계다의 무릉도원, 서방적 도. 참고로 무릉도원은 아까 전에 동양의 이상형할 때 했지만 서방정토부터 피안까지는 불교 용어다잉. 불교에서 말하는 이상세계다잉. 서방정토, 극락정토, 극락세계, 피안. 너그 1학기 때 배운 거는 제망매가라는 작품 기억나? 거기 뭐 기억나노? 이것도 추가해라. 미타찰. 고1 때 배웠다. 고1 1학기 때 했다잉. 미타찰. 아, 미타찰에 맛볼나 도닦아 기다리고다라는 구절 기억나지? 누이가 죽어서 보려고 하면 모르겠네. 참 배운 게 없어서 참. 뭘 걱정 마. 걱정이 되는데. 이거는 반대말이다. 이것도 암기다. 암기상이다. 홍진, 풍진, 이진, 진세, 분진, 차안, 속세 가리키는 시어들이야. 진짜가 무슨 진짜게? 먼지 진짜다. 먼지 낀 세상이라는 뜻이다. 먼지 진짜.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기호로 표시해놨다시피 또글빼는 또글빼로 계속 이해하려고 세모는 세모로 이해하려 하면 독해할 때 수월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그 문제를 선생님이 같이 모의고사 풀이를 하면서 계속 얘기했던 거 문제 푸는 것보다 필기하는 게 많지. 이게 고3 때까지 다 이어진다는 말이다. 개념 공부가. 이게 안 되니까 가면 갈수록 힘든 거야. 작품 해석하면 뭐 다음 작품 다음 또 모르는데 고연습한다 생각해야 돼. 응? 자, 우리 교재표 봅니다. 이거 아닌데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아직 내가 익숙치가 않았을 거야. 떴구나. 아직 그때 또. 그래서 아이패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거 손으로 지우려고 막. 제가 또 미국 보이지니 죽는다. 이렇게 불편하게 할 이유가 없을 텐데 다시 공부를 해봐야. 아이씨. 이런데. 자, 그래 봅니다. 제목 봐라. 가 작품 할 거다. 가 작품만 정리해 볼게. 작품 제목 봐. 매화사라고 돼 있지. 매수 있는지 봐. 2수, 3수, 8수 이렇게 있으니까 저런 작품을 뭐라 하대? 야, 이 자식들아. 초장, 중장, 종장, 3장으로 돼 있으면 저게 뭐고? 그래 종류가 시조 맞나? 시조는 시조인데 저렇게 연이 나눠져 있으니까 저걸 무슨 시조라고 해? 연시조라고 배하는데 기억나나? 갈래를 모르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이놈들아. 연시조다. 연이 있는 시조를 연시조라고 부른다. 한자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리를 잘 해놔야 돼. 헷갈리기 쉬우니까 한자가 많아서. 자, 제목이 매화사니까 매화에 대한 이야기겠다, 그지? 이거는 근데 시조를 보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겠노? 시조 형식 불러봐. 몇 장, 몇 구, 몇 자 내외. 요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다. 왜 알아?
초장, 중장, 종장, 3장, 6구, 45자 내외로 이루어져 있고 종장의 척구는 삼음절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시조는 무슨 시야? 자유시야? 정형시야? 지켜야 된다 했잖아. 형태가 정해져 있으니까 당연히 정형시다. 이해됐지? 그럼 누구는 이게 시조인지 아닌지 판단하려면 뭐부터 찾아야 되겠어? 종장 첫 구를 글자 수를 잘 확인해 봐야 돼. 친구들 세봐라. 이수에 몇 글자고? 몇 글자고? 야, 방금 몇 개 찍게 된다고? 삼음절 찍게 되는데 쟤는 몇 글자고? 네 글자제. 다음 여기는 3 맞나? 여기도 3 맞나? 그러니까 이거는 교육청 모의고사냐? 그래서 신뢰를 안 해. 표기가 잘못됐어. 원래 이렇게 쓰면 안 돼. 원래는 원래 표기는 이렇다. 촉잡고라고 돼 있어. 촉이 한자로 촉불이거든. 원래는 촉잡고로 돼 있는데 모고가 잘못 낸 거야. 어디 교육청인지 모르겠는데 잘못 낸 거야. 수능을 전에내면 오린 거야 그냥. 어? 무조건 삼음절을 지켜야 된다. 근데 기출을 이미 이렇게 해버렸잖아. 그럼 이거는 뭐라고 불러야 되게? 종장음 수율이 파괴됐다라고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 이르면 종장음 수율을 파괴시키는 시조들도 있거든. 윤선도의 시조 같은 경우에는. 근데 출제가 전에 됐으니 종장음 수율이 파괴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 원칙은 저 글자가 아닌데 출제를 잘못했는데 뭐 출제를 이렇게 했으니까 너는 출제한 대로 이해를 해야지. 적어도 출제했는데 문제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자 해보자. 이수부터. 어리고 고전문학에서 어리고는 뭐라고 해서? 중세국어 내 그때 어린 백성인 이루고자 할 바이셔도 해줬잖아. 어리고는 뭔 뜻으로? 어리석고 이렇게 해석했잖아. 성근가지 너를 믿지 않았는데 눈 약속 능히 지켜 두세 송이 피었구나. 자, 뭐가 피었겠노? 이 시조의 제목 매화가 피었다잉. 촛불 잡고 가까이 사랑할 때 뭐 하더라? 요거는 매화를 한자로 암양부동이라 한다. 여기 매화를 한자로 표현하는 한자어가 많이 나와. 다 노트로 옮겨라. 아까 상징에다가 매화 옆에다가 적어. 암향부동. 암향부동 뜻이 뭐라 돼 있노? 밑에 뜻 적혀 있다. 극한 암내가 떠도는 게 아니고 극한 향기가 떠돈다는 뜻이다. 암향부동. 매화를 한자어로 전해 부른다. 삼수에도 또 있다. 한자로 부르는 거. 빙자옥질. 이것도 매화를 한자로 부른다. 아치고절. 다 매화를 한자성어로 전해 부르는 아들이다. 암양부동, 빙자옥질, 아치고절 다 같은 뜻이다. 같은 뜻이다. 쟤들 나오면 그냥 매화라 생각하면 된다. 매화는 언제 피니? 매화는 겨울에서 봄 사이에 피거든. 그러니까 눈발이 흩날릴 때도 피는 꽃이야. 봄에 피는 게 아니다. 겨울하고 봄 사이에 펴. 매화의 열매가 매실인 건 알아? 너 배 아플 때 먹는 매실 원해. 광양에 가봤나? 전라남도 광양 매화 마을이라고 있는데 안 가봤어? 아무것도 아는 게 없네. 자, 삼수봅니다. 빙자옥질이여 눈 속에 너르구나. 왜 눈 속에 피어있노? 내가 겨울하고 봄 사이에 핀다 했잖아. 그러니까 눈을 뚫고 나오는 꽃이기 때문에 지조절기 가리킨다 했다. 됐니? 아마도 아치고절은 너뿐이 가노라. 다 매화 가리키는 한자어들입니다. 같이 묶어 해석할 거 없지. 또골빼 쳐서 묶어놔 빼고 되는 거야. 같은 꽃이니까. 팔수가 해석이 조금 어렵다. 단디 봐라. 동쪽 누각에 숨은 꽃이 철쭉인가 두견한가. 이거는 세모 쳐야 돼. 왜? 철쭉은 그 학교 교정에 피어 있는 분홍색 이런 꽃들 맞지? 교정에 이렇게 피어 있는 꽃들이 그게 철쭉이고 진달래 두견화가 진달래 꽃이다. 둘 다 봄에 피는 아들이 자들은. 그제? 산에 가면 있지 진달래꽃.
두견화가 진달래꽃이다. 한자어로 진달래꽃을 한자어로 두견화라 부른다. 이 둘은 봄에 핀단 말이야. 그래서 중장에서 말하지 온 세상에 눈이건을 지가 어찌 감히 필 수가 없다고 야. 그래서 세모 쳐놨다. 필 수 없으니까 봄에 겨울에 이 사이에 못 피니까 겨울과 봄 사이에 필 수가 없으니까 알겠구나. 백설양춘 또 나왔지. 매화를 가리키는 한자. 그래서 매화 암양부동 빙자옷질 아치고절 백설양춘 총 4개가 매화를 가리키는 한자다.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기억해라. 이렇게 기억해놓으면 이건 해석할 필요 없잖아. 또 올빼기 치고 다 같은 말이랑 묶어놔비면 되잖아. 그럼 다시 매화는 철쭉과 두개나가 필 수 없는 계절에 피는 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 지조와 절개를 가리키는 꽃이다. 여기까지 됐어? (27번) 문제 A, B에 공통적으로 적절한 거. B는 아직 사교 있네. 땡령꽃 송이처럼 해본 뭐 직유법 사용했지. 그래서 뭐 1번인 거 알겠나? 비유적 표현을 사용해서 여기서 조건 비유적 표현이 뭐인지 불러봐. 쌤 6개 가르쳐줬다. 비유하면 6개 기억해놔라 했다. 뭐 직유, 유, 부인, 한류, 대유, 풍류. 이렇게 6개가 수능에 나왔다. 참고로 저 중에 모르겠는 거는 찾아서 정리해라. 다 알겠나? 대유가 뭐고? 또 모르면서 맨날 아는 척. 뭔데 대유가? 응? 장구 큰 거? 뭐? 동생하고 내가 있으면 대유가. 작은 거 큰 거라면 니는 100% 틀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 대유가 뭔데? 아는 놈이 있으면 얘기를 해봐라. 씨, 아는 척하고 가만 앉아있지 말고. 예를 들어봐. 네가 작은 거 큰 거를 했으니까. 빵으로? 맞을래? 빵. 야 세훈 우주라고 얘기해봐. 이유가 뭐고? 뭐? 그게 왜 웃는데? 웃겨서 네 지금 행동이 더 웃긴다. 씨. 모르는데 왜 웃노 임마. 모르면 뭔가 알려고 하는 간절한 눈빛이 있어야지. 미웃고 이러면 되나? 네가 말을 하는 건 빵은 인간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 할 때 그 빵일 텐데 부분으로 전체를 대신하는 거다. 그러니까 정의를 할 줄 모르면은 메모해놓고 수시로 봐라. 부분으로 전체를 대신하는 걸 대유에도 제유법이 있고 환유법인데 그까지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고 대유는 부분으로 전체를 대신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된다. 풍류는 뭐라대? 자식들 아는 척하고 앉아하고 하는 대답만 미치겠네 진짜. 풍류가 뭐고? 풍류 뜻이 뭔데? 석범아, 풍류 뜻이 뭐고? 그지 같은 놈들. 그럼 아니 너는 판서를 하는 것만 필기하나? 모르면 말로 하는 것도 적어야지. 아니 녹음이라도 하든가. 그것도 불안하면. 필기충들아. 필기해주는 것만 쭉 적고 앉았으니까 모르지. 다음에 물어보면. 민재야. 왜 속담이나 격언이 왜 풍류지? 내가 역으로 물어볼게. 네가 방금 속담이라 했으니까. 그거는 왜 풍류가 너? 인간 뜻이 다르니까 의미가 원래 이거 풍류 뜻이 뭐냐고? 왜 풍류? 그걸 모르겠어. 정작 그걸 알아야 되는데.
한번 해보자. 씨. 종이를 어떻게 했더라? 이제 그 말고 그 페이지 옆에 플러스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래쪽에요. 이거? 아 이거? 아 벌써 가서. 오. 오고 싶도 돼. 파이트 해보자. 저거나 아는 척 하지 말고 시작하자. 수능이 좋아하는 개념이니까 기억해라고 이렇게. 풍류는 풍자에서 비유한다는 뜻이다. 속담이나 격언이고 한자성어 다 포함하는 개념이고. 뭐가 자꾸 앉아 있지 말고 적어라 시끼야. 적었어요. 적었나? 우리 빨리 적은다 씨. 금방지게. 내가 펜 놓을 때 같이 나라. 같이 났는데. 같이 난다. 미안하다. 내가 고개를 안 돌아봐서 그냥. 비슷한 말로 뭐라고 해놨노지? 관용적 표현이라고 해놓고 있으니까 가로 안에 A 플러스 B는 C라고 했는데 저것도 정의해봤어요. 저건 수식으로 적은 거고. 저기 정의하면 뭐게? 너가 공부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개념 공부는 정확하게 해야 된다. 어? 이제 이 뭔 뜻이고? 그러니까 인맥이 넓다는 뜻으로 사용되지. 실제 발이 넓은 게 아니지. A 플러스 B는 C가 저 말이다. 어떻게? A 두 어구의 결합으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낸다는 뜻이다. 그게 관용적 표현의 정의다. 저도 적어놔. 관용적 표현이 뭐라고? 두 어구의 결합으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낸다는 뜻이다. 수능에 여러 번 나왔다. 저 문제도 관용적 표현. 물론 합법과 작업을 하지 않으면 저런 문제를 앞으로 접할 기회는 없겠지만 알고는 있어라. 용어의 의미는. 그래서 외국인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그 한국에 와서 처음에 국밥을 먹을 때 할매 손 국밥 이거 제일 무서워한다잖아. 할매 손으로 국밥을 만드는 줄 알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잖아. 단적인 예로 이건 문화의 차이인데 너가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가. 이 외고도 들어오게 있으니까 물어보지. 이 알아. 배고프나? 치킨 게임이니까 배가 고파? 무슨 뜻인지 아나? 아는 사람? 치킨으로 지진 게임이겠나? 닭싸움! 엄청난 해석 방법입니다. 닭싸움은 아니야. 닭싸움 치킨 게임. 좀 그럴듯하네. 그 미국 영화, 헐리우드 영화 자주 나오는데 저 미국 애들은 이제 10대 때도 차를 몰잖아. 저쪽에 서가있고 요쪽에 서가있고 부릉부릉부릉 하면서 이제 서로 부딪힐 때까지 달리잖아. 먼저 핸들을 꺾은 놈이 지는 거잖아. 영화 그렇지. 박을 때까지 쭉 끝까지 가는 게 담대한 사람인데 그런 걸 치킨 게임이라. 저런 게 관용적 표현이다. 닭싸움이라고 이해한 거는 외국인이 봤을 때 그러니까 할매 소국밥하고 똑같은 거잖아. 그지? 관용적 표현이다. 저런 거는 미국에서 사용하는 관용적 표현이야. 그러니까 너 영어 독해할 때 보면은 우리 말처럼 안 느껴지는 그 영어 독해처럼 안 느껴지는 그 구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기에 속한다. 저건 문화의 차이니까.
우리는 닭싸움이라 이해해도 저 나라에서는 그걸 저렇게 이해한다. 어떤 언어를 배울 때는 그 나라 문화를 이해하려고 하는 게 중요해. 예를 들면 저기 뭐 중국 애들은 뭐 이게 뭐 나도 책에서 봤는데 관시라는 게 있대. 관시가 뭐냐면 그 대접 일종의 대접 문화인데 걔들은 뭐 해외 바이어들이고 뭐 대접을 해줘야지 뭐 계약이 성사되고 이런 문화가 있대. 빨간색 좋아하고 금색 좋아하고 그렇잖아. 중국집 가면 복자 거꾸로 한자 거꾸로 매달아 놓고 뭐 그런 문화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가 나중에 사회생활 할 때 어떤 외국인들하고의 그 모임이 있거나 만남이 있으면 그 나라 문화를 이해하고 가야지. 아 이게 소고기를 안 먹는 나라 인도 사람인데 같이 소고기 스테이크 먹으러 가자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이거. 계약이 파기될 거 아니야. 그제? 그런 거 생각하면서 살아가라는 말이다. 책을 많이 읽어야겠지 그렇게 하려면. 여기까지 됐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노트 검사 다음 시간에 선생님 다시 시킬 거니까 똑띠가 없나요?